안녕하십니까. 동의와 우리의 수다방의 김선동 박옥길입니다. 최근 방송이나 내지는 SNS에서 핫이슈가 있죠. 네. 오늘에서 드디어 1등이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네, 드디어 매일마다 보은이 최하위 이르는 소리만 들었는데 부동산 재벌 1등 등극했습니다. 박덕흠 의원 축하드립니다. 지난 28일이죠. 경실련이 그 미래통합당 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재산을 이제 분석을 하고, 네. 그리고 또 MBC의 스트레이트 네. 보도에 따르면 거기서 탐사 보도를 처음에 이제 그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부동산 정책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됐는지 그거를 이렇게 망치게 하는 원인들이 누구한테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진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미래통합당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도 워낙 네. 이제 말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네. 더 말이 오르고 있는 사람은 1위를 차지한 박덕흠. 박덕흠 의원. 네. 부동산 재산이 지금 거의 300억에 가깝죠? 다른 재산은 빼고 동산은 빼고. 예, 동산은 빼고 부동산만 네. 300억에 가까운 돈인데 그 중에서 또 절반이 아파트 강남에 있는 송파에 하나 있고 예. 강남에 하나 있고. 그 강남 3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솔직히 정부가 지정한 그 부동산 투기 지역으로 그렇죠. 되어 있는 곳인데 그 중에서 두 채나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단한 자산가입니다. 네. 네. 근데 뭐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건 아닌 전혀 거잖아요. 문제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박덕흠 의원이 이렇게 그 언론에서 핫이슈가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치를 하면서 참 얌체 같은 짓을 했다 이렇게 평을 내리고 있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국토위에 들어갔다라는 건 아우 능력 있다. 뭐 우리 중앙에서 많이 따오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우리는 있었는데 충분히 그런 기대를 하고서 박수를 쳐줬죠. 국토위가 결국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 이런 정책들을 결정을 하는 건데 그렇죠. 3대 내리 국토위 활동을 하면서 네. 그러면 집값이 안정이 되고 또 무주택자들이 좀 집을 싼 값에 이렇게 그렇죠. 구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서민들은 진짜 꿈이 집 한 채 갖고 있는 거, 내 집 마련이 그게 꿈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내 집 마련의 꿈을 그 부동산 3법에 의해서 다 무너졌다라는 거죠. 마지막, 2014년 마지막 회기 국회의원들이 지금의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부동산 3법이. 부동산 3법의 이제 가장 큰 첫 번째가 이제 네. 분양가 상한제를 그렇죠. 폐지했다라는 건데 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집값을 오르는 요인이 됐다.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건설업자는 더 큰 부를 얻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개발 그 조합원들한테 집을 한 채밖에 구입하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이전의 법에는 예. 법이 바뀌면서 세 채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그렇죠. 비판을 한 받는 채에서 거군요. 두 채가 된 거니까. 근데 사실은 재개발 들어간다 그러면 너 돈 벌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한 채만 있어도 돈 엄청나게 버는 건데 가만히 앉아서 거의 세 배를 또 이제 그렇게 재개발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익이 생기는 그런 시세 차익 같은 것에 대해서도 원래 정부가 근데 그것도 없앴던 거, 3년간 그걸 유예시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이죠. 그쵸? 그 의원들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네. 3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집값이 폭등하고 네. 부동산 재벌이었던 그때도 재벌인데 지금 지금은 훨씬 더 재벌이 된 1등이 됐습니다. 1등이 된 박덕흠 의원의 그러면은 부동산 가치는 얼마나 오른 건가요? 6년 동안 한 73억이 넘게 불로소득을 얻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1년에 12억씩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73억이면 네. 1년에 12억씩 번다라는 얘긴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적금을 해서 1년 1년을 버야지 12억이 되는 그렇죠. 거고 그거를 6년 동안 앉아서 그냥 벌었다는 앉아서 얘기죠. 그냥 얌체지 않습니까? 3억을 벌었다. 너무 법 하나 통과시켜서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 도대체 굳이 이렇게 부동산을 원래도 많이 있었던 사람이 굳이 부동산 재벌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또 굳이 국토위에 들어가서 또 굳이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서 결국은 앉아서 12억 벌려고 하는 얌체짓 하려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올해 또 미래통합당 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해서 박덕흠 의원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네. 예. 여기 이렇게 12억씩 1년에 정말 이렇게 벌고서도 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시키고 또 하나는 또 뭐냐 하면 개발 해제를 해라. 그러니까 개발이 지금 묶인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걸 해제시켜라. 또 이분이 또 부인이 또 건설업
그 면허를 건설업 회사를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인이 건설업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네. 또 저희가 10년 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10년 전 거기 강원도 강원도 금안리에 네. 농사 짓겠다고 땅을 구입했는데 농사는 안 짓고 그거로 개발을 해서 골프장을 만들었죠. 근데 거기가 이제 친환경 농사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반대를 했지 않겠어요. 12년째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공사할 때 이제 그분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반대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그렇죠. 11억 8천만 원인가? 하여간 농민들이 조금 책임지기엔 굉장히 거버운 되게 1인 무거운 한 가구당 뭐 거의 네. 3천만 원 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공사 방해 혐의로 이제 다 입건이 돼서 전과자가 되면서 근데 박덕흠 의원이 사실은 보호농촌연금 계산이 우리가 농업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농민들 눈물을 가슴에는 닦아주는 게 아니고 더 철철 흘리게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또 당선됐다네. 근데 박덕흠 의원이 있는 미래통합당. 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도 네. 이런 재개발로 인한 시세 차익이 23억이라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3배 이상 뗐죠. 그 한 방송인이 그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 그 미래통합당에 정말 서민의 기준은 종부세 부과자라고 네네네. 하는데 그 종부세 대상자가 보통 부동산 우리는 기산이 상상도 못하는 50억 이상입니다. 50억, 60억 가진 사람이 그거 10만 원 더 낸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건데 좀 어이없지 않습니까? 서민의 기준이 다르구나. 그 서민 위한다는 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속한 그 네. 아파트 재개발이 네. 10조 원 규모로 아주 당군 일의 최대랍니다. 보험금이 1년에 4천억 원이잖아요, 예산이. 네. 우리 보험금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 면적이 몇 배가 되는데도 4천억밖에 우리가 예산을 못 쓰는데 네. 그 강남에 그냥 아파트 조그만, 단지 하나 맞는데 10조 원이 들어가는 규모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민들은 도대체 어떤 나라 서민인지 난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차라리 국회의원 사퇴하고 네. 오죽하면 임대업자를 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봉이와 오기의 수다방에서 박덕흠 의원의 부동산 재벌 소리를 듣는 것을 바라봤는데요. 다음 기회에 또다시 좋은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